안녕하세요. 윤국TV의 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계약서 작성법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것은 대여기간 작성과 차량 손상 부위 표시, 유류량 안내 이 세 가지를 할 것이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 1. 대여기간 작성. 대여기간란에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여야 하는데요. 이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대차 파트를 다루는 렌트카 업체에서는 날짜와 시간은 곧 보험사 청구에 있어서 돈이기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바쁘다는 핑계로 임의로 적거나 시간 분 단위를 기록하기 편하다고 또는 시간을 조금 더 진하게 기록하여 청구 금액이 조금만 더 올라가게 하면 나을 것 같아 임의대로 올려서 기록하다가는 나중에 그 차량의 출차와 반차가 시간이 겹쳐서 보험사에 문제 제기에 과다 청구로 인한 소송까지 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출차와 반차 시간이 앞뒤가 겹치지 않도록 정확히 시간을 기록하여 두며 또한 정확한 출차와 반차 시간은 이용하신 고객의 차량 이용 시 과태료 문제와도 겹치니 조심하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대차, 월렌트의 경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다음 스케줄을 잡는데 꼭 필요하므로 고객과 계약서 작성 시 배차 시간을 정확히 확인시켜 드려야 하며 또한 반차 시간을 상기시켜서 고객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 발생되는 페널티 부분, 즉 시간당 추가 금액 또는 일별의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설명과 더불어 계약서상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까먹고 누락하여 이러한 설명과 확인이 없이 계약서 작성 후 나중에 고객과의 의사소통 착오에 위한 반납 시간 또는 페널티 추가 금액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주의한 안내로 인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고객과의 다툼은 곧 회사의 이미지 또는 매출로 직결되며 아울러 우수 고객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사장님 또는 소장님들은 계약서 작성만큼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교육과 더불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을 배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막대한 광고 비용으로 회사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의 직원의 친절하고 정확한 고객 응대가 훨씬 저렴하고 효과가 좋으니까요. 대여 기간란의 기록은 해당 연도와 날짜, 시간, 분 단위로 24시를 기준으로 기록하며 회사의 업무 시간 외에 반납이 불가능하다면 또한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이용 대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안내를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렌트카 회사의 업무 시작은 오전 9시, 종료 시간은 저녁 7시, 하루 렌트 기준을 대여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라 한다면 고객이 일반 렌트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하시고 싶다고 위사 표시를 할 경우 저녁 10시까지 반납하시나 내일 오전 10시까지 반납하시나 어차피 대여 요금은 24시간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반납하셔도 되며 굳이 밤 10시에 반납을 원하신다면 저희 회사는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다른 렌트 업체를 찾아보심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고객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솔직함과 정확함으로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제 경험상 무리하게 고객의 요구에 맞추고자 10시 반납을 받아들일 경우 고객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다행이나 10번에 7번은 고객의 사정에 의해 다음 날로 변경 또는 시간을 지키지 못해 밤 12시 반납, 급하게 시간을 지키고자 무리하게 운행하다 차량 사고 등 좋은 경우보다는 안 좋은 경우가 많았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량 손상 부위 표시. 계약서상의 차량 손상 부위 표시는 차량 반납 시 정말 가장 많은 고객과의 마찰을 발생시키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렌트카 회사에서는 차량이 회사의 영업상 큰 자산이자 쌓여가는 파손 부위는 나중에 수리비용의 발생 및 차량의 감가상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지라 표시상의 부위를 잘 확인 안해 차를 반납받아 왔다고
회사에서 꾸지람을 듣거나 뭐 이런 것까지 지적해서 수리비를 달래느냐 하는 고객의 항의에 직원들은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를 계기로 퇴사를 하는 경우까지 가는 정말 까다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상에 아무리 표시를 잘한다 하더라도 차후 고객이 기존에 있던 것이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있었다,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나올 경우 현장에서 직원의 처리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처음 계약 시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여 차후 문제 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량 손상 부위 표시 부분 작성 시 고객에게 차량 외관을 둘러보시고 고객님이 직접 외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거나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직접 사진 또는 영상을 찍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여 직접 확인하게 하시고 같이 외관을 둘러보며 체크를 합니다. 이때 고객이 지적하신 부분은 계약서상에 체크하고 직원분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같이 둘러보고 세 군데의 지적사항이 있다면 세 군데의 계약서상의 표시, 사진 또한 세 장의 사진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으로 차량 전체 사진에 고객도 확인하는 모습이 같이 나오며 차량 번호가 나오게 한 장을 더 찍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계약서상에 임차인 고객의 핸드폰으로 바로 전송하여 고객에게 현장에서 전송 여부 및 파손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고객은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직원은 나중에 혹시 모를 마찰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 다시 한번 임차인의 전화로 확인까지 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빈 공간 비고란에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하여 확인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놓으면 완벽합니다. 3. 차량 연료 안내 및 유류량 표시. 임차인 고객에게 차량 연료는 무엇인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주고 계약서상에 표시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내가 안 될 시 차량 배차 후 평균 1시간 이내에 반드시 전화가 옵니다. 이 차 연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만일 휘발유, 디젤차인 경우 주유소가 많아 다행이지만 LPG 차량이라면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고객에게 전화가 온다는 것은 차량의 연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LPG 주유소는 특성상 다른 주유소보다는 그리 많지 않기에 사전에 안내를 정확히 하여 미리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일 연료가 바닥이라 차량이 멈춰섰다면 LPG 차량은 보험 서비스 중 주유 서비스가 안 되기에 무조건 견인하여 가까운 LPG 주유소로 이동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10km 무상 서비스가 되나 10km를 넘어간다면 비용이 발생되며 이는 고스란히 고객 부담으로 전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사전에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납니다. 다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유류량 표시는 현재 차량의 잔존 유류량을 표시하여 계약서상에 표시하되 눈금 게이지와 더불어 계기판 트립상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온다면 같이 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계약서상에 주유량 표시 후 고객에게 직접 확인시켜 나중에 차량 반납 시 처음 받으셨던 만큼만 채워 오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고객이 시간이 없어 유류를 채워오지 못하면 어찌 되나요? 또는 유류를 많이 채워왔을 시 어찌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현금으로 모자른 부분을 지불하시거나 또는 회사에서 넘은 부분에 대해서 지불을 해드립니다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다만 되도록 정량을 맞춰 오시기를 바라며 모자르거나 넘칠 시 고객님이 지불하거나 지불받는 금액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정량을 부탁드린다고 안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렌트카 직원 교육 영상 2편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